이제 드디어 영상 편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종합 편집 단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편집의 마무리는 단순히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을 남기고 메시지를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즉, 진짜 편집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6가지 주제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완성 능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 사운드를 활용한 감정 편집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툴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툴을 찾고요. 그 다음엔 실전 편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배우고 플랫폼별 출력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법까지 함께 정리할게요. 편집의 핵심은 완성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자르는 이 컷 편집만 배우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끝까지 다듬는 힘이에요. 완성도 높은 영상은 감정의 끝을 잡고 색감, 소리, 자막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거예요. 단순히 컷을 잇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예술적 완성을 배우는 것. 여러 편집 툴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도 함께 찾아볼게요. 또한 사운드, 효과, 색감 조정 등 세부 기술을 통해 영상의 완성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접 실전 예시를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처음이 아니라 끝에서 나요. 잘 잘라서 붙인 사람보다 끝까지 다듬는 사람이 진짜 프로예요. 자막 한 글자, 색 온도 한 단계 차이, BGM 타이밍 0.3초 차이가 영상의 인상을 바꿉니다. 완성도는 결국 세밀함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그 꼼꼼함이 완성 능력을 만듭니다. 편집의 핵심 요소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술 숙련도, 툴을 자유롭게 다루는 능력. 두 번째, 감정 전달력, 리듬과 타이밍으로 감정을 전하는 능력. 셋째, 인내력, 끝까지 다듬는 끈기.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시청자는 프로의 손길을 느낍니다. 영상에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소리예요. 하지만 영상의 절반은 사운드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리는 감정을 전달하고 시청자가 느끼는 몰입감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사운드 디자인을 잘하면 짧은 영상도 훨씬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BGM은 영상의 분위기와 감정을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밝은 영상은 경쾌한 리듬과 메이저 코드의 음악이 잘 어울립니다. 잔잔한 분위기에는 피아노나 어쿠스틱, 감정이 깊은 장면에는 현악기 중심이 좋아요. 음악 볼륨은 목소리의 약 3분의 1 정도, 너무 크지 않게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효과음은 영상에 생동감을 주고 시청자의 집중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클릭, 스와이프, 알림음 같은 짧은 UI 사운드는 행동을 강조할 때 효과적입니다. 또 발걸음, 바람, 물소리 같은 환경음은 공간감을 살리고 몰입도를 높여줘요. 특히 조용함과 효과음을 함께 쓰면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감정 증폭이라고 합니다. 결국 영상의 감정선은 소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BGM은 분위기를 만들고 효과음으로 집중도를 높이며 밸런스 조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편집
편집 툴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편집 툴은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해요. 이 편집 툴은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캡컷은 모바일과 SNS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빠르고 쉬운 구성이 강점이죠. 프리미어 프로는 확장성과 정밀함이 강점이에요. 유튜버나 방송용 영상에 가장 적합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는 맥 전용으로 렌더링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맥북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툴입니다. 캡컷을 먼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캡컷은 가장 배우기 쉬운 툴이에요.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간단한 타임라인 덕분에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어요. AI 자막, 자동 편집, 스티커, 이런 템플릿 같은 기능이 다양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결과물도 빠르게 만듭니다. 트렌디한 영상 디자인이 많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효과도 풍부해서 초보자 입문용으로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 프리미어 프로는 전문 편집자용이에요. 정교한 컷 편집, 색 보정, 오디오 믹싱까지 모두 가능하죠. 레이어와 마스크 기능이 세밀하고 팀 단위 협업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과 연동 시스템이 강해서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과 함께 하이엔드 작업을 하기 좋아요. 전문가에게는 프리미어 프로가 가장 완성도 높은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 파이널 컷은 맥 사용자 전용이에요. 애플 생태계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맥북이나 아이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렌더링 기능 덕분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하드웨어 가속으로 부드럽게 돌아가요. 맥 유저라면 한 번쯤 써볼 만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툴을 비교해보면요. 속도는 캡컷, 정밀함은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은 파이널 컷이 앞서요. 가격도 선택의 큰 기준이 되죠. 캡컷은 기본 버전이 무료예요. 프로 버전도 월 9,000원대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구독형 모델로 월 약 27,000원 정도 되고요. 학생 할인이나 패키지 구매 시 장점이 있어요. 파이널 컷은 약 39만 원의 일회성 연구 라이센스예요.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쓸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입문자는 캡컷, 전문가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편집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편집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컷 정리, 텍스트, 효과, 사운드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세요. 각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작업 효율도 높고 완성도도 훨씬 좋아요. 컷 정리의 핵심은 목적 중심이에요. 영상의 목적과 메시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흐름에 맞춰 컷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컷은 무조건 버리지 말고 보조 컷으로 적극 활용하세요. 스토리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순간만 남기기.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 위주로 정리하고 반복되거나 흐름을 끊는 컷은 과감히 제거합니다. 자막은 한 줄의 핵심만 최대 20자 이내로 넣는 게 좋아요. 글자가 너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영상 메시지가 약해집니다.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면 단어 크기나 색상을 강조를 줄 수 있어요. 음악 비트나 장면 전환에 맞춰 자막이 등장하면 훨씬 세련된 느낌이 나겠죠. 폰트, 색상, 위치는 통일감을 꼭 유지하세요. 색 보정은 영상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먼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 색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푸른색은 차분하게, 노란색은 따뜻하게. 이 대비를 조정해서 밝고 어두운 부분의 깊이를 맞추고 채도를 높이면 생동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럿을 활용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영화 같은 톤을 줄 수 있어요. 단, 강도는 50% 이하로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음악과 컷을 맞추면 영상이 훨씬 리듬감 있게 느껴집니다. 비트에 맞춰 장면을 전환하면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아진다 했죠. 빠른 비트엔 짧은 컷, 느린 비트엔 긴 컷을 활용해요.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에는 스토리의 감정선도 전환해 보세요. 클라이막스엔 감정이 고조된 장면을 배치하고 마무리엔 페이드아웃으로 여운을 남깁니다. 자주 쓰는 효과에는 속도 변화, 크롭 인 아웃, 트랜지션, 텍스트 모션이 있어요. 슬로우 모션은 중요한 순간 강조용으로, 스피드 램프는 리듬감 있는 전환에 활용을 해요. 크롭 인 아웃은 집중도를 높이고, 트랜지션은 최소한만 사용하는 게 깔끔합니다. 텍스트 모션은 과하지 않게 핵심 메시지 위주로만 적용하세요. 이번엔 제가 캡컷을 켜서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컷 분할부터 자막, 색 보정, BGM까지 편집의 전체 흐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캡컷 PC 화면을 켰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왼쪽에 가져오기를 눌러 영상을 불러오거나
찍어둔 영상을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불러온 영상을 아래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제 컷 편집부터 해볼게요. 영상이 놓여있는 이 아래 영역을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편집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타임라인을 보면 두 가지 선이 보일 거예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하얀색 선, 이걸 플레이 헤드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마우스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주황색 선, 이걸 스키머라고 합니다. 편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타임라인 확대 축소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후 마우스 휠을 움직여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축소해서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컷 편집할 때는 확대, 전체 구성을 잡을 때는 축소를 사용하면 훨씬 편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으로 캡컷은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주황색 선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르기를 누르면 내가 보고 있던 하얀색 플레이 헤드 위치가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주황색 선 위치가 잘릴 수 있어요. 이 실수를 막으려면 자르고 싶은 위치를 꼭 클릭해서 주황색 선과 하얀색 선을 하나로 맞춰주세요. 위치를 잡았으면 단축키 컨트롤 B로 컷을 나눕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캡컷에서 앞부분을 잘라내고 싶다면 Q, 뒷부분을 잘라내고 싶다면 W를 눌러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자르기와 삭제가 한 번에 됩니다. 이게 바로 컷 편집 속도를 2배로 올려주는 비결이에요. 이제 자막을 넣어 볼게요. 왼쪽 위 텍스트 메뉴에서 기본 텍스트를 클릭해 타임라인을 추가합니다. 자막을 추가하면 오른쪽 패널에서 글자 스타일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먼저 글꼴 설정을 해볼게요. 너무 얇거나 장식이 많은 글씨체보다는 눈에 잘 들어오는 두껍고 깔끔한 고딕체가 좋아요. 저는 요즘 프리텐다드 글씨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게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는 화면 하단과 오른쪽에 설명글이나 좋아요, 댓글 버튼이 있죠. 자막을 너무 아래에 두면 이 버튼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구역, 세이프 존을 확보해야 해요. 생각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버튼들에 방해받지 않고 시원하게 보이도록 배치해주세요. 문장은 너무 길게 적지 않고 한 줄에 핵심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막은 타이밍도 중요해요. 멘트가 있다면 말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자막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조절해주세요. 이제 색 보정을 해볼게요. 영상 클립을 클릭하고 오른쪽 위 조정 메뉴를 눌러주세요. 먼저 노출과 대비를 조절해 볼게요. 영상이 어두우면 노출을 조금 올리고 조금 흐릿하다면 대비를 올려주면 훨씬 또렷해져요. 다음은 색감입니다. 온도를 움직이면 화면이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게 보이죠?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채도를 올리면 색이 살아나고 내리면 차분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촬영 장소나 조명 때문에 장면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밝기와 색감을 맞추면 전체 톤이 통일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전체 적용 버튼이 있어요. 지금 만든 보정값을 모든 클립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이 편하게 톤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색 보정은 어렵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출, 대비, 색감, 이 세 가지만 맞춰도 전체 영상 분위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영상에 음악을 넣어 볼게요. 왼쪽에 보면 오디오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누어 있어서 밝은 영상이면 여행이나 큐트, 조용한 분위기라면 몽환적 같은 느낌도 잘 어울립니다. 원하는 음악을 클릭하면 미리 듣기가 되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른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타임라인에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음악을 넣고 나면 오른쪽 패널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볼륨을 먼저 맞춰줄게요. 볼륨은 영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맞춰야 해요.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이 없는 영상은 음악이 중심이니까 볼륨을 따로 크게 조절할 건 없어요. 목소리가 있는 영상은 멘트가 묻히지 않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연의 소리를 살리고 싶은 영상일 경우 바람이나 물소리 같은 공간의 사운드를 살리고 싶을 때에는 음악을 아주 작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dB 정도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어요. 음악이 갑자기 시작되거나 뚝 끊기면 어색하기 때문에 시작은 0.5초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끝날 때는 1초 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기본 볼륨과 페이드만 잡아줘도
전체 영상이 훨씬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컷, 자막, 색 보정, BGM 이 4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어떤 영상이든 기본적인 완성형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캡컷의 다양한 숨은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캡컷만의 강력한 기능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 캡션, 즉 자동 자막 생성 기능입니다. 왼쪽에서 텍스트, 자동 캡션을 선택하면 지금 영상 속 멘트를 한 번에 자막으로 만들어줘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에도 자동 자막 기능이 있지만 결과를 손으로 많이 다듬어야 해요. 반면 캡컷은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적용되고 편집 화면에서 자막 위치나 스타일까지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말이 많은 영상일수록 자막 작업 시간이 정말 크게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템플릿 기능입니다. 왼쪽에 템플릿 메뉴를 열어보면 쇼폼, 브이로그, 인트로 같은 디자인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들어있어요. 여기에 내 영상을 넣기만 하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배경, 효과까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전문 툴이라면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데 캡컷에서는 넣고, 바꾸고, 저장으로 끝나는 방식이라 초보자도 금방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Someone has told you, someone has a better, and my girlfriend is shitting on me.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it.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세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왼쪽 스티커 메뉴를 보면 강조용, 감성용, 움직이는 그래픽 등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쇼폼이나 브이로그에서 포인트를 줄 때 또는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표시할 때 이 스티커들을 활용하면 영상의 느낌이 훨씬 살아납니다.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따로 다운로드 하거나 직접 만들어야 해요. 네 번째는 효과입니다. 왼쪽에 편집 효과 메뉴를 열어보면 흔들림 효과, 확대 효과, 글리치, 필름 느낌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효과를 만들려면 키프레임이나 세부 설정을 많이 만져야 하는데 캡컷은 그냥 적용만 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줌인, 줌아웃 효과나 필름 느낌 효과는 영상 분위기를 빠르게 살려줘서 쇼폼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다섯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텍스트나 스티커, 이미지 같은 요소를 선택한 후 오른쪽 패널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모션을 넣을 수 있어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려면 키프레임을 직접 찍어야 하는데 캡컷은 버튼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상의 리듬을 만들 때, 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애니메이션을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얼굴 보정 기능입니다. 전문 편집 툴에서는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거나 설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캡컷은 메뉴만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얼굴을 클릭한 상태에서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정, 얼굴 메뉴를 열어보면 피부톤, 잡티, 선명도, 밝기 같은 기본적인 얼굴 보정을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기능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항상 적당히 가볍게 넣는 걸 추천합니다. 이 기능은 브이로그나 소개 영상처럼 얼굴이 많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완성도를 빠르게 올려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동 캡션, 템플릿, 스티커, 효과, 애니메이션, 얼굴 보정 이 6가지는 캡컷에서만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전문 툴로도 할 수는 있지만 훨씬 복잡하고 캡컷은 이런 기능들을 초보자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작업 속도도 빠르고 처음 편집하는 사람도 훨씬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 단계가 바로 컷, 자막, 색 보정, 음악 순서예요. 처음엔 순서가 헷갈리지만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두면 편집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편집의 마지막 단계, 깔끔하게, 필수만, 통일감 있게 해요. 불필요한 효과나 장면은 줄이고 색감과 사운드의 밸런스를 맞춰 영상의 전체 톤을 정리하세요. 자막 오탈자, 타이밍, 여백을 확인하고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페이드 인아웃을 적용합니다. 마무리 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예요.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색과 음향이 일관적인가 이 2가지를 가장 먼저 보세요. 그 다음 자막 타이밍과
오타, 영상의 시작, 끝, 여백까지 조정하면 훨씬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됩니다. 이제 영상 편집이 끝났다면 마지막 단계는 출력과 업로드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영상이라도 해상도나 파일 형식이 맞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출력 설정부터 플랫폼별 업로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해상도를 설정할게요. 유튜브용은 1920에 1080, 즉 풀 HD 기준으로 내보내면 충분합니다. 더 고화질이 필요할 땐 4K, 모바일용은 1280에 720으로도 괜찮아요. 쇼츠나 릴스는 세로용이니까 1080, 1920, 9대 16 비율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텍스트는 화면 상단이나 하단은 피해서 중앙에 배치하면 잘려 보이지 않아요. 비트레이트는 화질과 직결돼요. 일반 영상은 20에서 40 Mbps, 고화질은 50 Mbps 이상으로 설정해요. 마지막으로 파일 형식은 MP4가 호환성이 가장 좋습니다. 맥 유저라면 MOV도 괜찮아요. 플랫폼마다 영상 조건이 달라요. 유튜브는 15분 이상 가능하고 썸네일과 저작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4K까지 지원을 해요. 인스타그램 릴스는 3분 이하 9대 16 비율이 필수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상용 음원은 주의해야 합니다. 틱톡은 10분 이내, 첫 3초가 관건이에요. 트렌드나 사운드 활용이 핵심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블로그는 각각의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의 성패는 썸네일과 제목에서 갈린다고 봐요. 썸네일은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 키워드와 영상의 핵심 장면을 함께 써야 해요. 이게 뭐지? 하는 그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색감과 구도를 과감하게 한번 써보세요. 제목은 짧고 명확하게 핵심 키워드를 포함하고 질문형이나 해결책 제시형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컷으로 1분 안에 편집 끝내는 법, 이런 식으로 바로 클릭하게 만드는 제목을 썸네일에 넣는 거예요. 업로드 전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세요. 먼저 화면이 흔들리진 않는지, 불필요한 움직임은 없는지, 트랜지션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세요. 음량은 목소리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dB 정도, BGM은 마이너스 20dB 정도, 효과음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dB 정도로 조정을 해보세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지, 화이트 밸런스나 대비가 어색하지 않은지도 보고요. 자막 오탈자,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폰트의 일관성, 타이밍 정확도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해상도, 썸네일, 태그, 설명, 저작권까지 체크하면 완벽한 업로드 준비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된 영상을 단순히 올리고 끝내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상 제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의 자산을 쌓는 과정이에요. 매 작품이 나의 성장 기록이고 미래 협업과 기회의 기반이 됩니다.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체계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어떤 편집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영상 반응이 나한테 좋았는지 한눈에 보여요.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주는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 콘텐츠는 자산이에요. 내 작업 히스토리를 쌓는 순간 그게 곧 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보여주는 공간이자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에요. 유튜브는 무료로 운영 가능하고 전문 채널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노션은 포맷이 깔끔하고 템플릿을 이용해 구조화하기 쉬워요. 리틀리는 영상 중심 포트폴리오 플랫폼이라 작업별로 정리하기 적합하고요. 비엔즈는 디자인 중심이라 비주얼이 강조된 영상에는 좋아요. 플랫폼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기록용과 공개용을 나눠서 운영해도 좋습니다. 이 기록할 때는 단순히 영상 링크만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 과정을 한번 함께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의도였는지, 어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어떤 효과나 색 보정을 적용했는지, 이런 세부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고 문제 해결 사례로도 남아요. 그리고 영상마다 배운 점과 피드백을 정리하면 다음 작업의 완성도도 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이에요. 첫째, 컷 선택. 핵심 메시지가 담긴 장면만 남기세요. 내가 전하고 싶은 순간만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색감을 통일하기.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전체 영상의 톤을 일정하게 조정을 해요. 셋째, 자막 최소화. 핵심만 한 줄로.
가독성을 우선합니다. 네 번째, 업로드. 적절한 해상도로 내보내고 썸네일과 제목을 함께 완성해보세요. 오늘 만든 결과물을 나의 첫 포트폴리오로 기록하면 이 강의의 진짜 효과가 시작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편집 감각 위에 AI로 활용한 영상 제작을 더 해볼게요. 음악을 자동으로 맞추고 자막을 한 번에 넣고 AI가 장면까지 제안해주는 시대니까요. 다음 강의에서는 A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영상, 이걸 직접 경험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